그러니까 부동산은 한 3년 정도는 좀 침체장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금리가 되게 높죠. 네, 그 미국 금리 기준금리가 한 5.5%대고 유럽은 이제 좀 멈췄습니다. 올리는 거를 4.5%. 그리고 한국은 현재 3.5%입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은 그렇게 고금리는 아니에요.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금리인 건 맞으니까, 고금리 시대인 건 맞죠. 그럼 어쩌다 이렇게 고금리가 됐냐? 미국이 깡패잖아요, 그쵸? 지금 전 세계가 다 안 좋은데 미국만 좋거든요. 미국은 좋으니까 계속 올렸죠. 네, 그리고 내리지도 않고 막 그랬었는데, 미국의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을 보면 직전 분기 대비 무려 4.9% 성장했습니다. 이거 진짜 거의 뭐 미친 성장률이거든요.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검은 게 유럽이고 빨간 게 미국이거든요. 미국 미쳤죠. 뭐 계속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유럽은 요때 잠깐 좋았다가 막 마이너스 나고 막 지금 또 마이너스죠. 지금 막 장난이 아닌데 미국만 엄청 좋아요. 그리고 직전 분기에 잠깐 미쳤죠. 네, 4.9%라니 거의 5%거든요. 분기 대비 5% 성장은 정말 진짜 어마어마한 성장입니다.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성장인데, 이거는 좀 기저효과가 있어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리 그런 거를 생각해봐도 5% 성장은 진짜 엄청난 성장입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미국의 이 3분기 호황은 침체 직전에 반짝 호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 전문가들 이야기들과 이렇게 지표들을 보니까 이제 앞으로 미국이 좀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빠르면 4분기, 그러니까 올해 4분기, 지금 4분기입니다. 빠르면 4분기, 아니면 24년, 내년 상반기, 1분기, 이때쯤부터는 이 침체가 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거라고 합니다. 심하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확 꺾어질 예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좀 보이거든요. 썰입니다, 썰. 만약에 미국이 미친 호황을 보여줬는데 고꾸라지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지네만 잘 나가니까 금리 인하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절대 안 해. 막 했는데 그래갖고 뭐 내년 말까지 고금리가 유지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이번 4분기부터 혹은 내년 1분기, 24년 1분기 요때 미국의 침체가 조금만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인하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안 좋아져야 금리 인하가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금리 인하는 제 생각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내년 말쯤까지 고금리가 된다.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 경제도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거든요. 침체가 온다 하고 안 오고 있긴 한데 그게 뭐 언제까지 가겠어요. 미국 침체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침체가 오면 금리 인하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이니까 뭐 내년 한 6월까지죠. 그 이전에는 한 번쯤은 25bp를 내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뭐 5.5에서 5.25가 되는 거니까 뭐 엄청나게 내린 건 아니지만 금리 인하에 사인이 났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사건이죠.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금리 인하가 되면은 주식이 막 폭등하고 부동산이 막 폭등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시간차가 있어요. 금리 인하가 된다는 건 경기가, 특히 미국 경기가 완전히 꼬꾸라졌다는 뜻이거든요. 미국 경기가 꼬꾸라졌는데 주가가 막 상승하는 게 그려지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경제가 꼬꾸라졌기 때문에 그 주가를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 주가가 회복되는 데는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고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의 한 1년 정도는 있어야 본격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반영을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주가는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동산은 그로부터 또 한 2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한 3년 정도는 좀 침체장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주식은 한 1년 정도는 좀 침체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제 썰이 뿐이니까. 근데 이것도 아예 터무니없는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러면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할지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뭐 신이 아니고 예언가가 아니잖아요. 예언, 예측 이런 거는 별로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시나리오들을 보고 아 이러면 내가 어떻게 대응할까, 저러면 내가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미리 내가 어떻게 할지 전략을 좀 짜보는 거죠. 네,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보면서 대응하면 돼요. 실제로 내년 초에 금리 인하가 나타나면 슬슬 주식을 좀 공부를 해두는 거죠. 이제 주가가 많이 꼬꾸라지면 이걸 사야겠다 하고 뭐 종목을 미리 찾아둔다던가 아니면 부동산을 미리미리 아 이때쯤이면 오를 수 있으니까 이제 바닥을 다질 때 나는 그때 매수를 해야 돼. 그럼 미리미리 공부를 해놔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전에 공부를 해두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주로 세 가지잖아요. 주식 투자하거나 부동산 투자하거나 아니면 뭐 코인 투자하는 분들 좀 일부 계실 텐데 주식은 또 뭐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 있고 뭐 한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한국 주식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추천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주식을 생각한다면 한번 좀 꼬꾸라진 다음에 그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미국 주식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뭐 하냐? 뭐 돈 모으면 되죠. 현금 보유를 하면 되죠. 네,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게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현금을 최대한 모아서 갖고 있는 게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뭐 누구는 이제 나중에 이제 금리가 떨어지니까 채권에 투자해라 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이 채권에 투자하는 건 솔직히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채권 투자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저의 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권 투자는 그냥 논외로 하고 주식은 미국 주식에 지금은 아니고 주시는 하고 있어야죠. 나중에 내년에 꼬꾸라지면 그때 좀 들어가 보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더 오래 걸리니까 미국 주식에서 수익 난 다음에 들어와도 되는 부분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수익 나서 들어오려고 생각하고 있으면 부동산은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죠. 부동산을 공부하고 임장 다니고 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이것만 하는데도 최소한 한 1, 2년은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공부를 해놔야 나중에 기회를 잡을 수 있죠. 지금 부동산을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공부하고 준비된 사람만이 좋은 장에서, 좋은 장은 하락이 많이 온 그 장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공포가 되게 대단하거든요. 공부가 돼 있지 않으면 요럴 때 부동산을 살 수가 없습니다. 코인, 최근에 비트코인 엄청 올랐죠. 어저께 제가 이 글을 썼는데 이 글을 쓰고 또 큰 폭으로 올랐어요. 이거는 트레이딩 뷰라는 어플인데 제가 이 글을 썼을 때가 한 요쯤이었거든요. 급등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글을 쓰자마자 진짜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보이세요? 말도 안 되게 올랐죠. 네, 요새 이렇게 오르는 거는 비트코인밖에 없죠. 네, 물론 이렇게 알트코인이랑 요즘에 코인 시장은 엄청 좋아요. 이 코인 시장 갑자기 왜 좋냐? 다 블랙록 때문이죠. 여기가 뭐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데 여기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다. 요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아직 출시 안 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기대감만 있어요. 근데 저는 단기에 급등했을 때 요럴 때 사는 게 옳진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조금 사볼 순 있죠.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할 거야. 그러면 뭐 10분의 1 이하로, 그러니까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뭐 요 정도만 사는 건 괜찮은데 1000만 원을 많이 올라가 있을 때 가자 하면서 투자하는 건 기도하는 투자입니다. 네, 그런 거는 추천하진 않아요. 이게 소액만 사고 이게 떨어져 주면 내가 원하는 자리, 최소한 여기, 저는 여기서 살 마음이 없고 저는 더 많이 떨어졌을 때 더 살 건데 저도 현금을 보유해 놨거든. 더 살려고. 너무 단기에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저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자리는 한 요정도 자리? 네, 대략 한 요정도 자리입니다. 정고점하고 좀 비슷한 요정도 매물대에서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얘가 여기까지 떨어져 주냐? 뭐 이거 모르죠. 네, 여기 오면 저는 살 거고 안 오면 안 살 겁니다. 뭐 저는 이미 한 3개 정도 있으니까 크게 뭐 생각지 않고 있는데 더 사면 좋고 못 사면 뭐 올라가도 좋고 저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럼 비트코인이 반이 있고 현금이 또 반이 있다. 그러면 오르면 비트코인 오르니까 어차피 내 자산 오르니까 좋잖아요. 그쵸? 떨어지면 현금 있으니까 뭐 더 사서 좋잖아요. 저는 이런 포지션이면 투자자로서 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보유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현금을 꾸준히 보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있어야겠죠.
쉽게 말해서 뭐 원화 채굴, 원화를 계속 캐내야죠. 뭐 사업을 하든 직장에서 월급을 받든 계속 돈을 벌어야 추가로 뭔가를 더 살 수 있게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돈 모으는 게 지금은 되게 중요한 시장입니다. 저 지금 비트코인 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알아들으실지 잘 모르겠네. 떨어지면 사봄직하다. 네, 요 정도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얼마면 사면 되냐? 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코딱지만큼 이만큼 떨어졌다고 뭐 이렇게 왕창 1,000만 원 다 사고 이런 거를 뭐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아까 수익률 잠깐 봤더니 뭐 한 59% 정도 되네요. 어저께 새벽에 이렇게 뭐 갑자기 또 급등을 해가지고 거의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비트코인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저도 좀 더 사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오면 저는 그러니까 여기 매물대 같은 매물대입니다. 요 정도 오면 더 살 생각이긴 한데 뭐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요즘엔 좀 살 게 너무 없는 것 같다. 그래도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 확실히 좀 이득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단기 급등했으니까 지금 이럴 때 들어가는 거는 포모죠, 포모. 포모에 사는 건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정 사고 싶으면 한 5% 이하로, 내가 비트코인 살려고 했던 돈의 5% 이하로, 갖고 있는 돈 다 몰빵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이번엔 벌 수도 있지만 다음번에 망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안정적으로 작게 버는 거를 오래 하는 게 좋은 투자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욕심에 눈이 멀면 망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투자는 좀 길게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